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네,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받으시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여서 무려 1,000억 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오늘도 제 휴대폰에는 투자 리딩방 스팸 문자가 여러 통 도착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으시죠? 투자 리딩방 사기. 자, 이게 어떤 건지, 또 제가 이런 문자에 반응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인 김상수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리딩방 관련되는 스팸 문자를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리딩방을 통해서 엄청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맞죠? 네네.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일당 49명을 검거해서 지난달까지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250명의 피해자를 기망해서 1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뉴스가 난 하루 뒤에도 제주경찰청에서 투자 리딩 사기 일당 38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사건도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 5,500명을 상대로 1,0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훨씬 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네네. 오늘은 투자 리딩 사기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예.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투자 리딩방이 어떤 건지, 또 투자 리딩방은 또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투자 리딩 사기의 개념에 대해서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들어가는 문구를 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명 투자 리딩 사기 범죄 조직은 카카오톡 등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 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금, 석유 등의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 리딩을 빙자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구조적으로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예. 전화나 SNS 등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예. 그리고 또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예. 그리고 또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 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해서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법원 판결문에 범죄사실 서두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거의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장 내용이나 설명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이 범죄는 어떤 범죄다라고 설명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이유는 정형화된 범행이고 다수인이 시행행위를 분담하는데 재판에 넘어갈 때 전체가 한 번에 기소되는 일이 거의 없고 예. 앞서 말씀드린 역할 중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재판을 받기 때문에 예. 이런 설명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통 공소장에 이렇게 설명들을 해서 지위,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성명불상자들을 배치하는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구조를 투자 리딩 사기도 갖고 있는 조직적 사기 범죄다 이런 네, 의미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그 공소장하고 판결문 내용들을 보니까 투자 리딩방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 금액을 편취하는 이런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게 되니까 피해 규모도 클 것 같고 또 투자 리딩이라고 해서 정보를 주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금액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서울 사건, 제주도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사건의 범행 수법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리딩방이라고 불리우는 오픈 채팅방들을 이제 만들어서 예.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대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오픈 채팅방에 일단 들어가면 바람잡이들이 투자 자문사 행세를 하면서 예.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 사례들을 홍보를 하면서 네. 심하게는 뭐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을 해서 개개인들이 이제 투자 사이트에 또 가입을 시킵니다. 예. 근데 그 투자 사이트는 그 금융업 종사자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사이트여서 예. 일단 가입을 하고 나서 투자금을 입금을 하게 하고 예. 그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난 화면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시 그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세금과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그 뒤에 그 세금과 수수료까지 입금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키는 수법으로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만 원에서부터 4억 3천만 원에까지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요. 그러니까 투자금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이거 인출하고 싶네요. 나 이거만큼 벌었으니까. 그럼 그 단계가 되면은 먼저 세금하고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돈까지 뜯어내고서는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도 사건도 네. 뭐 가상자산, 외국 통화 등 금 등의 이제 자산 투자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예. 원금 보장한다, 고수익 창출한다라고 예. 이제 미끼를 던져서 네. 근데 그런 문자를 3,600만 건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끌어모아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하고 투자 리딩을 하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또 수익금을 인출할 때 25%의 수수료까지 입금을 하게 해서 예. 단일 최대 피해 금액은 이제 8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총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도 정말 많은 분들이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단위가 큽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이 정형화된 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또 보이스피싱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수법이나 조직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투자 리딩 사기나 보이스피싱이나 공이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근절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초범인 경우에도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거의 실형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밑에서부터 이제 인출 체계나 전달 체계 경우에는 예. 이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형량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지금 현재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실형을 받게 되고요. 또 자금책이나 유인책은 피해 규모에 따라서 3, 4년 전후로 선고가 되는데 예. 유인책은 특히 이제 가담 정도가 좀 중하다고 봐서 그 범행 기간이나 피해자 수 등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총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검거되기가 사실 힘든데 일단 잡히게 된다면은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4년 동안 560명에게서 10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예. 재판을 받던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역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예.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고 가중에도 최대치가 50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사건 중에 제주도 사건은 범행 기간이나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을 고려했을 때 그 비교적으로 뭐 더욱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투자 리딩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잃은 돈이 1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나 자금 세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데 상당한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총책에게 가는 돈은 뭐 50억 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 도피해서 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이미 잡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하게 빼돌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